자, 이어서 세 번째 수업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까지 이제 행정적 슈퍼비전,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교육적 슈퍼비전에 대해서 교육적 슈퍼비전이 어떤 걸 의미하는지, 그리고 어떤 그 교육적 슈퍼비전의 대략적인 뜻을 전 시간에 함께 공부해 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교육적 슈퍼비전을 어떻게 실천을 할 거냐 하는 문제인데요. 자, 여러분들이 이제 현장 실습을 나가시기 전에 슈퍼비전이라는 것이 지도 감독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그리고 어떤 유형들이 있고 어떤 역할들을 하게 되는지를 앞에 계속 공부를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좀 개념을 좀 확실하게 잡아가지고 현장에 나가신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실습하시는 기간에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 있는 거니까요. 좀 지루하셔도 함께 잘 공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아마 여러분들이 실습하는 기간에 좀 많은 도움이 받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저희가 이제 실습 오시는 많은 분들 이제 다양한 기관에서 또 다양한 대학에서 이렇게 오시는 분들을 좀 뵈면 이제 학교에서 충분히 슈퍼비전이라는 게 뭔지, 그 다음에 현장 실습에 대한 개념들을 좀 가지고 오신 분들은 굉장히 성실하게 현장 내에서 실습 기간 동안 함께 근무해 주시는 것을 볼 수 있는데, 또 그렇지 않은 분들도 간혹 계시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미리 현장 실습을 하시기 전에 이렇게 교육받고 또 그런 것에 대한 어떤 의미라든가 또 실제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을 어떤 이론적인 어떤 기반을 가지고 오신다 그러면 굉장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함께 공부하는 이 시간에도 좀 열심히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실제로 직장을 다니시고 여러 가지 일을 하시는 분들이시기 때문에 지금 야간에 따로 가서 공부하시기는 어려운 것이니까 실제 수업 시간에 좀 잘 힘드셔도 집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교육적 슈퍼비전, 이 글이 좀 잘못됐네. 이게 슈퍼비전인데 슈처라고 되어 있네. 교육적 슈퍼비전을 실행을 할 때에는 슈퍼바이저와 그리고 교육을 받게 되시는 또는 실습생 여러분과의 관계를 맺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어야만 사회복지사, 예비사회복지사 선생님이시거나 현장 실습을 나오신 사회복지사 선생님들이 학습을 좀 수용을 할 수 있는 어떤 동기 또는 그런 마음의 자세, 이런 것들이 준비가 되고요. 또 이런 지금 같은 지도감독론 수업을 통해서 사회복지 현장 실습이 왜 필요한지, 그리고 어떤 기관에서 그런 현장 실습을 할 수 있는지, 그리고 이런 2급 자격증 또는 1급 자격증을 갖추는 과정에서 이런 현장 실습이 어떤 용도로 또는 어떤 의미로 학생들에게 다가올 수 있는지에 대해서 충분히 준비를 할 수 있는 것들이 필요한데요. 바로 그런 것들 중에서도 이런 중요한 부분이 교육적 슈퍼비전의 관계다. 그리고 수업을 받는 학생들과 또는 예비 사회복지사 선생님과 또 그런 지도 감독을 하게 될 슈퍼바이저 간의 어떤 교류들, 일체감들이 강할수록 실제로 현장 실습을 나오신 학생분들의 학습 동기가 굉장히 높아지고, 또 학습 동기가 높아짐으로써 참여율도 높아지고 학습의 효과가 굉장히 높아지는 것들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또 하나 더 중요한 것은 이 현장 실습을 하시거나 교육을 받게 되시는 슈퍼바이저가 교육에 있어서 긍정적인 관계를 수립하고 유지하는 것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내가 교육을 받아봄으로써 제가 클라이언트가 돼 봄으로써 실제로 나중에 여러분들이 훌륭한 사회복지사가 되셔서 현장에 나가셨을 때 내가 만난 클라이언트와의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어떤 사회사업 기본 기술로서 가지고 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보통 흔히 이야기할 때 타산지석이라 그러죠. 제가 교육을 받아봄으로써 또는 타인을 관찰하고 바라봄으로써 그분들의 잘한 점들은, 좋은 점들은 제가 긍정적으로 잘 수용을 하고, 또 서로 좀 부족하거나 좀 나와 생각이 다른 부분이 있다 손 쳐도 그런 부분들을 타산지석 삼아서 내가 클라이언트 입장이 되어보니 저렇게 교수법을 한다거나 저렇게 행정적인 지도를 준다거나 교육적 지도를 했을 때 상대방이 받아들이는 게 어렵다 아니면 좀 불편하다라는 것들을 잘 인식을 하게 됨으로써 나중에 여러분들이
반대적인 어떤 위치가 돼서 경험이 쌓이고 사회복지사로서 자리매김할 때 클라이언트를 만났을 때 클라이언트와의 관계를 수립하고 유지하는 아주 기본적인 어떤 사회 기술로서 교육적인 효과가 충분히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로 교육적 슈퍼비전이 좀 중요하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자, 교육적인 어떤 지도 감독과 치료적인 치료 관점에서의 슈퍼비전의 차이점을 좀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 목적과 초점에서 슈퍼바이저의 책임은 사회복지사의 직업활동에서의 향상과 발전에 국한되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적 슈퍼비전은 예비사회복지사 또는 현장 실습을 나오신 사회복지사 선생님들에 대한 학생분들에 대한 현장에서의 경험 그리고 현장에서의 어떤 이론적인 지식들을 현장에서 어떻게 실천적으로 풀어나갈 수 있는지 그런 어떤 직업활동과의 향상과 발전에 제한되는 거지 실제 그분들을 슈퍼바이저라고 해서 그분들을 변화를 시킨다거나 또는 어떤 새로운 모습으로의 인도를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 좀 차이점이다라고 보여질 수 있고요. 두 번째, 슈퍼비전에서의 토론은 사회복지사 중심이 아니라 과업 중심으로, 업무를 중심으로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클라이언트의 상황과 경험에 초점을 맞춰서 그리고 사회사업을 진행해가는 과정에서는 문제 자체를 언급하고 그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진단해서 진행해 나갈 것인가 중요한 것이지 그 문제의 발달적인 근원적인 문제, 사회복지사의 문제라든가 예비사회복지사의 문제라든가 또는 클라이언트의 업무 진행의 문제에 있어서의 그 외적인 문제들은 파헤치지 않고 건드리지 않는다라는 거죠. 오로지 슈퍼비전에서의 지도 감독을 하는 그 업무 내용에 국한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혹여 많은 실수가 일어나는 것이 사회복지 현장 실습 현장에서 지도 감독자들 또는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인격적인 어떤 개인의 프라이버시적인 부분들을 건드리는 경우들이 간혹 볼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은 굉장히 불합리하다, 좀 부당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여라도 지도 감독들을 하실 때 또는 지도 감독을 받게 될 때 제가 하고 있는 업무에 대해서 그 다음에 어떤 사회 사업의 어떤 과정에 대해서의 어떤 슈퍼비전을 받아야 되는 거지 나의 개인적인 부분이나 아니면 클라이언트의 개인적인 부분에 대한 어떤 슈퍼비전을 지도 감독을 받는 부분들은 아니다라는 것들을 좀 분명히 차이로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역할에서의 차이는 사회복지사는 심리치료를 받아야 될 치료를 받고자 하는 분이 아닙니다. 그쵸? 교육적 지도감독, 교육적 슈퍼비전에서의 목적은 예비사회복지사 또는 초보사회복지사 또는 현장 실습을 오신 선생님들이 업무를 해가는 과정들을 당연히 초보고 현장 실습을 나오기 때문에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경험을 통해서 그동안 학교에서 배웠던 이론적인 학문적인 지식들을 내재화하는 것일 뿐이지 이 사회복지사의 행동이 초보 사회복지사나 현장 실습하는 분들의 행동이 또는 어떤 이론이 잘못됐다 해서 그걸 다시 가르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바로 교육적인 슈퍼비전과 치료에서의 차이점이다라는 것들을 좀 분명히 해야 될 필요가 있고요. 혹여 여러분들이 현장 실습 과정에서 또는 다른 어떤 그 사회복지 현장의 초보 또는 예비 사회복지사로 들어갔을 때 개인적인 어떤 부분들에 대한 어떤 이렇게 지도 감독들을 받게 된 경우에는 굉장히 조심해야 될 부분이다. 그리고 그런 부분들은 정중하게 이의를 제기함으로써 시정되어야 될 부분이다라는 것들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가 이제 지지적 슈퍼비전이다라고 하는 건데요. 잘 아시는 것처럼 지지적이다라는 말들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첫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회복지 현장에서 많은 분들이 이제 굉장히 상담을 받으러 오시든 아니면 어떤 물질적인 제도적인 어떤 서비스,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받고자 오시는 분들이 우리 처음에 많이 생각하셨던 것처럼 사회적인 약자일 경우가 많죠. 네, 그러다 보니까 어떤 그런 분들을 상대를 하는 경우에 때로는 감정이 전이가 돼서 굉장히 함께 슬퍼하고 또 함께 어려워하고 또 클라이언트에 주어진 환경이 굉장히 좀 어려운 환경이 될 수밖에 없어서
그런 부분들을, 그런 환경에 지속되다 보면 많은 어려움들,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 또 감정적인 어떤 피로감들을 많이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우린 보통 그 스트레스 소진, 번아웃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런 것들이 사람에 따라서 다르지만 빨리 오시는 분들도 있고, 또 이러한 그 번아웃의 그 영향으로 업무에 대한 흥미를 잃는다거나 지도 감독에 대한 사회복지 현장 실습에 대한 관심을 잃어서 적극적으로 배우려고 하고 또 새로운 경험들을 하려고 하는 노력들을 등한시하게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슈퍼바이저들은 교육 실습생들의 어떤 업무와 관련된 스트레스를 좀 잘 조절해 주실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꼭 그것뿐만이 아니어도 또 새로운 기관에 가셔서 처음 만나는 사람들과 관계를 형성하고 또 그곳에서 일을 하고 또 누군가의 지도 감독을 받는다는 것들은 학생의 입장에서도 굉장히 스트레스 받을 일이고 피곤한 일이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피로감들을 좀 일시에 잘 적절하게 해소해주고 그런 것들을 학습의 동기로 유도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지지적인 슈퍼비전이 좀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지지적 슈퍼비전의 궁극적인 목표는 사회복지사를 통해서 클라이언트에게 제공되는 서비스를 가장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제공하도록 하는 것으로서 행정적, 교육적 슈퍼비전과 같다라고 하는 거죠. 자, 얼핏 보면 어떤 이런 슈퍼비전을 통해서 사회복지사를 통해서 클라이언트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를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제공한다라고 하니까 좀 이해하기 어려우실 수도 있는데요. 바로 이런 겁니다. 제가 행복해야 제가 제가 하는 일이 행복해질 수 있고요. 또 이 일을 행복하게 함으로써 실제 제가 하고 있는 사회복지사로서 하고 있는 이 일들을 도움을 받는 클라이언트 분들에게, 즉 클라이언트들에게 제가 서비스를 가장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방법으로 제공할 수 있는 방법들을 고민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회복지를 공부를 하시면서 많은 생각들을 하시고 많은 내적인 변화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보는데요. 저는 사회복지 공부를 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도 제가 가장 행복해야 된다. 그리고 저와 함께 일하는 많은 분들이 행복해야 된다. 그리고 우리 기관에 일하는 분들이 행복해야만 저희 기관을 찾는 클라이언트들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미소 지으며 응대하는 어떤 이런 자세들이 나올 수 있는 거지. 저희가 불행하고 저희가 내부적으로 스트레스를 가지고 있으면 그런 갈등들이 해소되지 않으면 찾아오신 클라이언트에게도 최선의 서비스를 제공하기는 어렵다라고 하는 것들이 저의 가장 기본적인 생각들로 아직도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지적 슈퍼비전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 사회복지 현장에서 업무를 하고 계신 분들에 대한 지지와 응원인 거죠. 그리고 그러한 지지와 응원을 통해서 기운을 낼 수 있도록, 기운을 북돋아 줄 수 있도록 하고, 또 이러한 상황에서 클라이언트를 만나고 클라이언트와의 니즈를 사정해서 적정한 서비스를 연결하고 제공해 주는 것이 바로 지지적 슈퍼비전의 가장 큰 목표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지적 슈퍼비전은 사회복지사의 동기와 일에 대한 책임감을 증가시키는 데 관심이 있고요. 또 행정적, 교육적, 지지적 슈퍼비전은 범주화되기보다는 따로따로 분리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실제 현장에서는 이론적으로 교육은 이렇게 행정적인 업무, 교육적인 업무, 지지적 업무로 구별을 할 수 있지만 실제로는 이것이 거의 동시다발적으로 연결되어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들입니다. 자, 그리고 아까 소진, 번아웃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이 소진이라고 하는 것은 직업적인 스트레스의 결과로 인해서 육체적으로, 정서적으로 고갈되는 에너지가 떨어지는 그래서 나타나는 증상들이 여러 가지가 있죠. 업무에 대한 의욕이 떨어진다거나 아니면 내 자리에 출근하기 싫다거나 하는 그런 것들이 생길 수가 있죠. 그리고 또 괜히 피로해지고 머리도 아픈 것 같고 그 다음 굉장히 기운이 떨어져서 일을 하려고 하는 의욕적인 어떤 활동들이 떨어지게 되는 그런 것들을 이제 번아웃 또는 소진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대개의 경우 현장에서 현장에 실습을 오신 분들 말고도 그분들을 또 포함을 당연히 해야 되지만 일정 기간 예를 들어서 1년이든 어느 정도 현장에서 근무하신 분들에게는 이렇게 교육을 통해서 다시 에너지를 충전하게 해서 오실 수 있도록 어떤 기회를 제공한다거나 사내에서
직원들 간에 워크숍을 연다거나, 뭐 컨퍼런스를 연다거나, 아니면 뭐 휴가를 이용을 해서 같이 뭐 이렇게 쉬는 시간을 한다거나. 그래서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회사 기관 내에서의 자체적인 프로그램을 통해서라도 충분히 자신의 에너지가 떨어졌을 때 다시 자신의 에너지를 채울 수 있는 어떤 이런 역할들을 찾거나 해야 되는데요. 그런 것들이 필요한 게 바로 지지적 슈퍼비전이고, 그러한 상태를 우리는 소진 번아웃이다라고 이야기해요. 번은 불타다라는 얘기죠. 아웃은 뭐 끝났다는 얘기니까, 번아웃은 소진이라는 이야기는 가슴속에 에너지가 다 불타서, 뜨거운 열정이 다 불타져서 이제 클라이언트를 만나도 그냥 일상에 아무런 감정 없이 일상에 그냥 직업적인 그렇게 대할 수밖에 없는, 에너지가 소진된, 에너지가 다 타버린 그런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슈퍼바이저의 어떤 직무 관련 스트레스 원천은 어떤 게 있느냐 하면, 첫 번째, 이 스트레스로 이렇게 에너지가 떨어지게 되죠. 그래서 일을 할 수가 없게 되는데, 그 원인은 행정적 슈퍼비전인데, 행정적인 압력, 또 업무에 대한 사정과 평가의 요구에 의해서 생기는 긴장들이 바로 첫 번째 스트레스의 근원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두 번째, 슈퍼바이저와 슈퍼바이저의 관계입니다. 즉, 지도 감독자와 지도 감독을 받는 학생 또는 예비사회복지사, 초보사회복지사와의 어떤 업무적인 관계에서의 어떤 문제인데요. 이 두 관계가 양면적인 성격이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고, 그래서 이런 관계를 잘 맺을 수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오히려 또 꼭 좋다라고 해서, 그게 꼭 좋다라고 관계가 좋다라고 해서 소진이 안 일어난다 할 수 없고요. 또 나쁘다고 해서 소진이 안 일어날 수는 없죠. 그래서 이러한 어떤 그 감정적인 어떤 소모를 적당한 선에서 잘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실제 현장에 계신 처음 오신 그 실습생이나 초보 사회복지사 선생님들보다도 경험이 많으신 지도 감독자분들이 적정히 관계를 유지해주고 긴장감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어떤 그런 기술이 좀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기술들은 나중에도 또 한 번 더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흔히 이야기를 하죠. 불가원, 불가근. 너무 가까울 필요도 없고 그렇다고 너무 멀 필요도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업무에 있어서만큼은 좀 적정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그 근원들, 스트레스를 줄여가는 방법의 하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두 번째가 이제 교육적 슈퍼비전에서의 그 스트레스 원인은 변화를 수반해야 되고 변화를 노력을 해야 되는 대상이 사회복지사이기 때문에 누군가에게 교육을 받고 또 그 교육의 결과를 바깥으로 그 결과물을 내놓아야 한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업무에 있어서는 스트레스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건강한 교육생들은 그 스트레스를 잘 받아들이고 잘 소화해서 좋은 결과물들을 내놓거나 아니면 지도 감독자의 의견에 아니면 지도 감독자가 함께 가고자 하는 방향대로 힘들지만 잘 따라오시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스트레스이기도 하고 원천이 스트레스의 원천이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스트레스의 근원으로서의 클라이언트인데요. 사회복지사는 상당한 스트레스에 처한 사람들을 다루면서 감정이 계속 역전이 상태를 겪기도 하고 또는 전이 상태를 겪기도 하고 클라이언트에 동일시되면서 감정에 대한 그 역동이 굉장히 다양하게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스트레스로도 다가올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실제 현장 실습을 하시거나 초보 사회복지사 선생님들이 겪는 슈퍼비전 지도감독 과정에서의 업무 스트레스는 행정적인 슈퍼비전에서 오는 스트레스, 교육적 슈퍼비전에서 오는 스트레스, 그 다음에 슈퍼바이저와의 관계에서 오는 스트레스, 그리고 내가 만나는 클라이언트와의 어떤 관계에서 오는 다양한 실천 현장에서 스트레스를 겪게 될 수밖에 없고, 이것이 건강하게 해소되지 않으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소진되는, 번아웃되는 과정들을 겪게 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리고 사회사업에 대한 지역사회의 어떤 다양한 태도들, 기관을 둘러싼 기관에서의 어떤 업무 환경들도 실제로는 스트레스의 근본 원인이 될 수 있죠. 그래서 사회사업에 대한 지역사회 태도의 어떤 스트레스 근원에 관련된 문제들은 첫 번째로는 우리의 신념이 흔들린다 하는 거죠. 우리의 가치관이 다르다 하는 거죠. 우리가 사회복지 현장에서 사회사업이라는 게 무엇인가, 그리고
지역사회 호응이라든가 아니면 지역사회 연계 과정 등을 통해서 자신이 생각했던 사회복지 사업과 실제 실천 현장에서 느끼는 어떤 차이점에서 스트레스를 받으실 수도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지역사회 대중들의 사회사업에 대한 어떤 인식도, 이런 것들이 실제로는 좋은 지역사회와 좋은 관계를 맺고 좋은 어떤 꼭 필요한 기관입니다라는 어떤 지역사회 평을 듣는 것과 달리 어떤 그 지역사회의 어떤 안 좋은 어떤 이미지를 받는다거나 하는 경우들에는 지역사회와의 어떤 그 의사소통도 좀 어려울 수밖에 없고요. 또 지역사회에서 그 기관에 대한 어떤 불신이나 어떤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어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어떤 업무의 스트레스로 작용이 될 수 있겠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복지 수혜자들이 사회복지사의 결정을 비판하도록 압력을 행사하는 것. 즉 무슨 말씀이냐? 우리가 만나는 클라이언트들이 사회복지사와의 관계에서 있어서 업무가 협조가 잘 안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사회복지사 선생님이 클라이언트의 사정을 통해서 어떠한 서비스를, 지역사회 복지 서비스를 제공을 하려고 하고 있지만 그분은 그걸 받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부족하다라든가 아니면 자기가 원하지 않는 거라든가 아니면 질과 양에 있어서 자기 수준의 클라이언트의 욕구 수준에 맞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더 고쳐달라고 이야기하는 경우들이 많죠. 근데 실제로 아직까지는 법에 정해져 있고 행정적인 어떤 절차가 있기 때문에 클라이언트의 마음에 쏙 들게까지는 하는 어떤 거리감이 있을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경우에 중간에 끼이신 사회복지사 선생님들이 많은 스트레스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 주어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슈퍼바이저가 사회복지사에게 일어나는 다양한 스트레스를 아는 것과 그리고 그거에 대한 어떤 대처 반응들을 어떻게 해주는 것이 좋을까 하는 것들을 좀 슈퍼바이저, 지도감독자 선생님들이 좀 미리 알고 계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또 이 번아웃 되는 상황, 스트레스를 받아서 정말 본인의 업무를 제대로 진행해 나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다라 그러면 그런 상황이 되지 않도록 그 전에 미리미리 체크할 수 있는 주기적이고 계획적인 평가 토론회나 세미나라든가 아니면 회의를 통해서 그리고 그런 것들을 미리 감지해서 그런 소진 상황이 오지 않도록 업무를 분담해 준다거나 조절해 준다거나 아니면 업무를 순환보직을 통해서 다른 업무를 해볼 수 있도록 한다라든가 이런 어떤 기술적이고 제도적인 어떤 시스템들을 미리 슈퍼바이저 선생님들께서 준비해 주시는 것도 한 방법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지지적 슈퍼비전의 수행은 실천에 있어서는 행정적, 교육적 슈퍼비전과도 상호 관련되어 있는 것처럼 여러 가지 스트레스를 받아서 힘든 상황에 일하고 있는 사회복지사 선생님들을 잘 보살필 수 있는 그런 것이 바로 지지적 슈퍼비전이다. 행정적 슈퍼비전과 교육적 슈퍼비전의 대상은 실제로는 그분들을 교육하고 행정 절차를 익히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지지적 슈퍼비전은 당연히 그것과도 연관이 되지만 실제로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사회복지사 선생님들 또는 현장 실습에 임하고 있는 많은 분들에게 사회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사회사업가들에게 그분들을 위한 그분들을 보살피는 일이 바로 지지적 슈퍼비전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사회복지사 선생님들 노동자이신 거죠. 그래서 그분들이 힘들 때 과연 그분들은 누가 돌봐줄 것이냐 하는 문제가 생길 수 있죠. 클라이언트들의 어려운 일은 사회복지사 선생님들이 나서서 해결해 주시잖아요. 그러면 사회복지사 선생님들의 어려움은 누가 해결해 줘야 되는 거죠? 현장 실습생들의 어려움은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 거죠? 그런 것들의 대답이 바로 이 지지적 슈퍼비전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지적 슈퍼비전은 슈퍼바이지에게 즉 현장 초보 예비 사회복지사 선생님들에게 또는 현장 실습을 나오신 예비 사회복지사 선생님들을 격려하고 재보증해주고 인정해주고 기운을 북돋아주고 위로해주는 그리고 이러한 정서적으로 지원하고 도움을 주는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바로 지지적 슈퍼비전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지지적 슈퍼비전의 목적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러한 건강하고 의욕 가득한, 활력 가득한 사회복지사 선생님들을 계속 그런 어떤 기운을 가지게 함으로써 클라이언트에게 가장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그런 분위기를, 그런 환경을, 그런 에너지를 만들어주는 것이 가장 큰 목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지적 슈퍼비전은 왜 필요하냐? 아까도 계속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일을 클라이언트를 제일 일선 현장에서 만나는 사회복지사 선생님들이 번아웃 되거나 스트레스,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 아니면 주변의 지역사회의 스트레스, 아니면 클라이언트로부터 받는 스트레스를 해소하지 못하면 이분들이 클라이언트에게 제대로 된 서비스를 제공하기 어렵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사회복지사 선생님들이 느끼는 심리, 정신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예방해서 소진을 미리 예방하는, 그러기 위한 것으로 지지적 슈퍼비전이 꼭 필요하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슈퍼비전의 역할들은 이분들이, 사회복지사 선생님들이 최상의 노력을 다할 수 있도록, 우수한 사회복지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동기부여를 하기 위해서 건강한 슈퍼바이저들이, 지도감독자들이 사회복지사 선생님에게, 또는 현장 실습을 나오신 예비 사회복지사 선생님들에게 기운을 북돋아주고 동기를 부여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사회복지사는 정말 훌륭한 일을 하시는 훌륭한 선생님들이신 겁니다. 자, 지지적 슈퍼비전의 사례인데요. 여러분들이 이걸 보시면 아마 잘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사례인데 실습을 하면서 조직의 긴장감은 있었지만 심리적으로 스트레스를 받거나 슈퍼바이저 외에 다른 행정직 공무원과도 트러블 없이 4주 동안 무난하게 실습할 수 있었다라고 클라이언트 예비 사회복지사 선생님 또는 현장 실습 선생님 하시는 분들이 이야기를 하셨다라고 그래요. 그리고 이 기관은 굉장히 좋은 기관인 것 같은데요. 슈퍼바이저는, 지도 감독자는 바쁜 중에도 하루 1시간 정도는 학습에 대한 내용이나 행사의 내용과 정보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다. 그 실습생이라도 나를 투명인간 취급하지 않고 살아있는 존재라는 것을 항상 상기하고 계신 슈퍼바이저가 이 기관에 있었다라는 것들 이야기를 하고 계시고요. 슈퍼비전의 궁극적인 어떤 과정들을 좀 설명을 한 것을 함께 보면요. 슈퍼바이저가 제공한 지지적 슈퍼비전의 사례인데요. 슈퍼바이저가 제공한 지지적 슈퍼비전은 전화 업무를 받을 때의 내용이었다. 기초노령 수급자에 대한 조사를 하고 수급 대상자에게 일일이 전화를 해서 기초노령연금 수급을 위해서는 인간도장이 필요하다고 연락하는 내용이었었는데요. 현장 실습 또는 초보 사회복지사 선생님 이렇게 통화를 하셨죠. 안녕하세요. 어디 댁 맞으시죠? 여기는 주민센터인데요. 기초연금 수급 대상자이시죠? 내일까지 인감도장을 가지고 오셔서 그래야 수급을 받으실 수 있으니 인감도장을 가지고 이 기관 행정복직센터로 나와주세요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자 이제 옆에 계시던 슈퍼바이저 선생님이 자신이 누군지 밝히는 모습도 아주 좋았고 했지만 그 다음에 실제로 고쳐야 될 부분, 지도감독에 대한 부분은 대상자의 일정도 물어보지 않고 막무가내로 일정을 정해서 언제까지, 내일까지 나오라고 하는 말을 하면 안 된다며 전화를 했으면 자신을 밝히고 기초연금 수급 대상자이기 때문에 오셔서 신청을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언제 방문할 수 있는지 그리고 시간은 언제 정도 오실 수 있는지를 정확히 물어보는 것이 좋겠다라고 피드백을 해주신 거죠. 이것이 바로 이제 지지적 슈퍼비전의 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또는 뭐 교육적 슈퍼비전 뭐 같이 연결이 될 수 있겠습니다만 바로 이런 모습이죠. 누군지 밝히는 모습도 아주 좋았다. 잘한 부분들은 잘했다라고 칭찬하고 그 중에서 좀 부족한 부분들은 이렇게 교육해주고 지도해줄 수 있는 어떤 이런 피드백을 주는 것이 진정한 슈퍼비전의 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실습일지 작성할 때도 상담 일지 내용을 옮기는 작업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나 스스로 그 업무에 대해서 솔선수범으로 더 나아가 실습일지에 수급자 형태를 도표로 그리고 그래프를 그리는 등 수급자 형태를 알고자 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아주 긍정적이다. 적극적으로 하는 모습이 보였다라는 것들을 칭찬을 해줌으로써 슈퍼바이저가 또는 현장 실습생이 한 일들에 대한 지지를 계속 해주실 수 있는 거죠. 그렇게 되면 굉장히 내가 일을 열심히 하고 그것을 인정받는구나 라는 어떤 감정들 때문에 지속적으로 에너지를 유지해 나갈 수 있게 되는 거죠.
예, 또 슈퍼비전도 이제 나중에 평가를 하게 되는데요. 예, 이러한 슈퍼비전에 있어서 평가라고 하는 것은 사회복지사가 특정 시기에 구애받지 않고 직장에서의 전체적인 기능에 대한 목표 평가를 하는 경우가 이제 슈퍼비전에서의 평가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평가는 여러분들도 한 학기 동안 1년 동안 공부 잘 해오셔서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질적인 면, 그리고 양적인 면 모두에 관심을 가져야 되고요. 또 이런 것들을 통해서 누군가를 이제 뭐 점수화 시켜서 뭐 낙제시키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부족한 부분을 평가를 통해 더 부족한 부분을 확실히 이해하고 그 부분을 조금 더 전문적인 역량을 높일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전문적인 성장에 기여할 수 있는 어떤 행정적인 절차가 바로 슈퍼비전에 있어서의 평가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사의 업무 수행을 가늠하는 데 수용할 수 있는 정보는 이런 평가의 어떤 원천은 첫 번째가 슈퍼바이즈의 서면 기록들이죠. 그리고 활동에 대한 구두 보고, 그 다음에 슈퍼바이지와 클라이언트 만남의 기록들, 그리고 슈퍼바이지와 클라이언트의 만남의 녹화 기록들, 또 슈퍼바이저가 슈퍼바이즈를 관찰하는 것들, 네. 그리고 모임에서의 활동들, 아니면 사회사업 실천 과정에서의 활동들, 이런 것들을 잘 관찰을 해서 실제로 평가를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업무 수행에 대한 것들, 이런 것들 전체적인 어떤 부분, 업무 수행 과정의 전체적인 모습들을 통해서 전면적인, 즉 다면적인 평가를 할 수 있다. 또 그렇게 되어야만 올바른 평가를 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러한 다면적인 어떤 그 사회사업 실천 현장에서의 평가를 통해서 그 예비사회복지사가 또는 현장 실습을 나오신 학생, 예비 복지사 선생님들에게 올바른 사회사업의 방향들을, 그리고 그 절차적인 진행 과정들, 행정적이고 또 교육적이고 또 지지적인 어떤 방향에서의 올바른 지도 감독을 하는 것이 바로 슈퍼비전의 필요성 또는 평가의 필요성,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3주째 수업은 모두 마치고요. 다음 주에는 슈퍼비전에서의 지도자, 즉 지도감독자의 어떤 역량이라든가 필요성에 대해서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건강하게 다음 주에 여러분들도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